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대전엔 76곳의 법인택시 사업장과 4천 명에 달하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있습니다. 대다수 기사들은 하루 9만 7천 원의 산악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수입을 가져가는 이른바 산악금제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현실인데요. 산악금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으로 제정하고 있는 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연을 시사플러스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대전시청 앞. 이른 아침 택시기사들이 출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피켓을 들고 나섰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300일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출근길 선전전. 지난달 18일부터는 시청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철야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2013년 4월 12일부터 오늘까지 321일차 매일 아침에 선전전을 하는 이유는 여객운송자동차법 21조 1항과 26조 2항에 있는 운송수익금 전액을 우리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납부를 하면 이거에 따른 완전 월급을 달라고 쟁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시 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지난 1997년 택시업계의 투명한 경영과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으로 제정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와 26조를 보면 승객에게서 받은 운송 수입금의 전액을 사업자가 받아야 하고 택시기사는 이를 내야 하는 것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 법으로 정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제도지만 지금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대전시의 경우 총 76개의 법인 택시 사업장이 있지만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업체는 찾기 힘들다. 실제로 현재는 택시 회사별로 산악금 제도라는 그 과거부터 이루어져 왔던 그런 월급 체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 시내 업체 76개 중에서는 그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업체들이 좀 있나요? 현재는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의 모든 택시 업체들은 산악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회사가 연료비를 부담하고 운송 수익금 전액을 납부받으면 기사들이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을 받는 제도다. 반면 산악금제는 연료의 일부만 회사가 제공하고 산악금을 기사가 매일 납부하는 방식. 운송 수입에서 산악금과 추가 연료비를 뺀 금액이 하루 수입이 되고 이를 더해 정해진 월급을 받는다. 사업주는 기사의 운송 수입과 관계없이 정해진 산악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반면 기사들 입장에서는 산악금을 내고 남은 금액이 그날의 수입이 되는 것. 10시간에서 12시간 노동하고 니네 9만 7천 원 갖고 오고 거기서 초과 수입이 됐으면 노동자가 가져가라. 그런데 제도인데 노동자가 그 시간에 돈이 안 벌리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호위반도 해야 되고 과속도 해야 되고 불법 유턴도 해야 되고 손님이 없으니까 그런 차원의 위험을 무릅쓰고 저희가 우리끼리 하는 말 목숨을 내놓고 거리를 달리고 있다. 하루하루. 택시기사 경력 6년 차인 정준필 씨. 1일 2교대로 하루 10시간 이상 택시 운행을 하고 있다. 오랜 시간 좁은 택시 안에 있는 것이 힘든 일이긴 하지만 한참을 돌아다녀도 손님이 없을 땐 더 힘이 빠진다고 한다. 지금 이제 10여 분째인데도 한 분을 못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산악금 9만 8천 원을 입금하는데 많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9만 8천 원을 입금하지 못한다라면 자기가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 넣어야 되는 입장이죠. 그 노동자가. 한참 동안 빈 차로 다닌 끝에 가까스로 승객 한 명을 태웠다.
정준필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산학금을 내는 대신 연료비를 제외한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회사는 그에게 기존의 산학금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뭐 지금 현재 급여로 오는 것은 한 90만 정도 되고요. 나머지 추가 입금으로 해서 산학금을 뺀 나머지를 한 달 동안 모아놨다가 통장에 대체 입금으로 넣어주고 있는 현재는 넣어주고 있습니다.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해 기사 스스로 규정을 지키고 있지만 사실상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이로 인해 회사 측과의 갈등도 크다고 한다. 왜 이렇게 이제 다른 근로자처럼 산학금제로 안 하고 전액을 납부하느냐. 그 대신 우리는 이렇게밖에 줄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이고, 모든 대전에 있는 택시 노동자들이 저처럼 다 납입을 해서 한 달에 월급을 받는 게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게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전 택시업계 전액관리제 위반 실태는 지난해 전국택시산업노조 대전지역본부와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기본 방침을 보면 노사 쌍방은 운송 수입금 전액을 납부하고 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부속 합의서를 통해 회사별로 노사 합의하에 산학금을 납부하는 정액제 실시를 용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전액관리제가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지만 법으로 제정돼 있어 이를 존중하기 위한 현실적인 합의였다는 입장이다. 전액 수납을 해라. 요거는 법 조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 무시하고 산학금제 협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제는 전액관리제에 그 법을 맞추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각 회사에서 노동조합 대표들하고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한 임금협정서상에 일일 소정 근로시간이 4시간 20분으로 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 임금 산정표를 보면 한 달에 26일, 13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해 97만 6천 원의 월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택시기사들의 월급이 주 40시간 일했을 때 받는 최저임금인 108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공공운수 노조 측은 실제 택시기사들의 노동 환경을 무시한 불합리한 협약이라고 항변한다. 공급을 주기 싫은 거죠. 실제로 10시간에서 12시간 노동을 하면 그거를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하루에 한 6만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급료가 많아지니까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4시간 20분이라는 소정 근로시간을 맺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꽁수가 뭔지 아세요? 130시간이면요. 네. 앞으로 5년 동안 있잖아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도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을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이에 대해 임금협정에 합의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실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사측에서 더 많은 산학금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4.2시간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그 최종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끼워 맞춘 그렇죠. 뿐이라는 거예요. 예, 예.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또 현장의 종사원들이 이게 바람직하다, 현실적이다. 왜? 15만 원 더 받으려고 30만 원, 40만 원을 회사에 더 갖다 주는데 그렇게는 못 하겠다. 또 벌 수도 없다. 이겁니다, 결론은. 현재 공공운수 노조 측은 택시운수 종사자의 근로 조건과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액관리제가 조속히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학금에 쫓기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급여를 보장해달라는 것. 시간에 쫓기지 않고 수익금에 쫓기지 않고 노동을 편안히 하면서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시간에 맞는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무리해서 1시간 더 일하려고 안 할 것이고, 예? 그런 건강이 보장되고 시민을 안전하게 모시는 거죠, 우리들은.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사업주들이 수익 창출을 목표로 기존의 산학금 제도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실질적으로 기사가 하루에, 그러니까 한 달에 400을 버는데 산학금을 예를 들어서 200만 원만 낸다고 하자고요. 그럼 세무신고를 200만 원만 해요. 400만 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가세를 시키면 반뿐이 안 내는 거예요, 세금을. 예? 산학금제 할 때는 어쨌든 간에 내가 벌어야 될 돈이 있고, 그것을 안 벌어도 좀 회사에서 임금에서 이제 공제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막 불법 운행을 해서라도 돈을 채우려고 노력한다 이거예요. 근데 월급제로 가면 그걸 안 한다 이거예요. 반면 업체 측은 전액관리제를 시행해 운송 수입과 관계없이 근무 시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줄 경우 불성실한 기사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액관리제는 아시다시피 내가 벌은 거 10원 한 장 전부 갖다 줘야 되는데 중간에 또 기사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사들은 빙빙 일부러 이제 또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회사를 손님이 있어도 안 태우고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만 했다고 하고 회사 가서 월급 얼마를 달라. 지금은 이제 통합형 디지털 메타기가 나와서 택시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 그다음에 그 실시간에 노동 형태가 감시가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의 그런 우려는 사라졌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사회적 기반 시설이 다 돼 있어요. 통합형 콜 장비라든지 디지털 메타기라든지 카드 체크기라든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법대로 시행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또한 택시업체 측은 지금의 운송 수입으로는 기사들에게 안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1995년과 2012년을 비교해보면 택시는 5만 대가량 늘어났지만 연간 수송 실적은 12억 명 정도 줄었다. 하루 한 대당 수송 실적이 40%나 감소해 택시의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것. 그 자가용 증가수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대리운전 같은 것이 또 이제 나와가지고서 우리가 힘들게 하고, LPG 연료 가격이 그 전에 200원했었어요. 1리터에 지금 뭐 1,000원대가 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렇고, 자동차 가격도 차 모양만 바꿔서 계속 인상을 시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과거보다는 훨씬 어렵죠. 현재 사업자 측에서는 택시업계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 없이는 전액관리제 시행이 힘들다고 강조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법인 택시 기사의 월 평균 소득은 158만 원인데 비해 대부분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시내버스 기사의 소득은 그보다 2배 정도 많은 300만 원에 가깝다. 버스같이 완벽한 전액관리제를 할 수 있게끔 재정적 지원을 해서 그렇게 밀고 가던가, 아니면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전액관리제를 폐지하고 이건 노사 자율적으로 맡겨두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에 대해 대전시는 택시업계 어려움을 감안해 현재도 많은 액수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 대전시는 올해도 유가 보조금 130억 원을 비롯해 카드 결제 관련 17억 원, 콜택시 수수료 11억 원 등 총 172억 원을 택시업계에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 기업인 법인 택시의 경우 대중교통인 버스와 같이 기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버스는 이제 준공영제라고 해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공영제가 아닌 민간 기업 형태로, 영리 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건비는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나 지자체를 통한 재정 지원이 힘들다면 결국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해서는 자구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 택시 수를 줄이는 감차를 통해 과잉 공급을 해소하는 한편 노사가 함께 승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사정이 지금은 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하면 택시가 어떤 하루에 그 사람이 일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도록 그 승차율을 높여서 어떻게 하면 많은 수익금을 올릴 수 있느냐. 예? 그거만 지금 이제 신경을 딱 쓰면은 결국은 얼마든지 전액까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 택시에 비해서 13배가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법인 택시가. 그다음에 사망률이 60%가 넘게 법인 택시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고 생각하면 단기적으로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법인 택시가 그야말로 안정한 공공재로서 역할을 다 하리라 보거든요. 전액관리제가 법으로 제정된 지 17년. 하지만 운수 종사자와 사업주의 의견 차이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택시 산업을 발전시키는 실효성 있는 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액관리제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현실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말 정부는 택시 산업 발전과 기사의 근로조건 개선 내용을 담은 택시 산업 발전법을 발표했습니다.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대책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택시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행 기반을 조성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달 말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인데요.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제는 사업주와 운수 종사자도 실효성 있는 전액관리제로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